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오늘 일단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지수가 이제 코스닥 7.3%. 와, 7%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7%가 아마 최근에는 요때 말고 있었나 싶은데 9%, 8%, 요 다음에는 7%는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최근 몇 년 내에는. 근데 일단은 어마어마한 상승, 와, 7% 상승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항상 지나고 나서 뭐 이제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은 이번 시장을 그냥 이제 구경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포지션이 크게 나뉘어 있을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위에서 물려 있다가 이제 손절을 좀 줄일 수 있는 구간으로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현금 확보는 되어 있었는데 현금 확보인 상태에서 최대한 저점 잘 잡아보려다가 이제 놓친 케이스들, 놓친 분들, 그 다음에 제일 베스트는 막 풀 비중, 뭐 진짜 당연히 제일 베스트는 이 부분들이에요. 저점 주변에서 풀 비중, 이런 분들은 근데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극소수일 거예요. 매매 잘 하시는 분이거나 뭐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점 주변에서 이제 풀 비중 대신에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지나고 나서라도 복귀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지수 7% 상승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케이스는 요거는 좀 최대한 케이스고, 그 다음으로 잘하신 분들이 아마 저점 주변에서 매수할 만큼 하고, 뭐 풀비중은 아니더라도 3분의 1이든 뭐 절반이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매수를 할 만큼은 하고, 이제 반등에 룰루랄라 중인 분들,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나누면은 4개겠지만 사실 요거는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상 이게 저점이라는 게 어디가 최저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비중 베팅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거나 뭐 자신만의 루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운이 좀 따라줬지만, 그래도 그 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그건 이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 4번째 케이스는 좀 제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다음은 이분들이 이제 가장 베스트고, 이분들까지는 이제 3번이랑 4번 케이스는 이제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2번 케이스는 아직 하락장에 대해서 경험이 조금은, 현금 확보를 잘해 두신 거는 진짜 잘하신 선택인데, 이제 저점에 대해서 최대한 저점, 막 비중 막 한 3분의 1도 못 사, 조금 더 밀릴 것 같아 하다가 놓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좀 당연히 1번 분들, 1번 2순으로 갔다가 복귀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1번 분들은 지금 시장, 이번 시장, 지금 이 지수 7%가 한 달 하락을 돌리는데 3일이 필요했어요. 한 달치 돌리는데 필요한 일자는 3일이었습니다. 좀 와 닿으시나요, 이게? 한 달 하락 계속 했잖아요. 그 전까지 하면 2달이죠. 2달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좀 과매도 구간까지 뭐 들어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좀 슬렁슬렁 높은 자리에서 물리는 거 이제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하락한 한 달, 저번 달 10월, 특히 10월 달이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공포감이 더했을 겁니다. 왜? 위에서 이미 밀려온 상태에서 더 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낙폭이 20% 구간이라고, 좀 그래서 요거 과거 데이터랑 같이 설명드렸죠. 작년에 대부분 하락폭은 20% 전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거 데이터 막 차트 같은 것들은, 차트는 결국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데이터 통계, 여기서 이제 도출해내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지나간 차트 의미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 지나간 차트 의미 없다는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예 차트에 대해서 아예 별로 아직 깊게 안 보신 분들, 첫 번째, 지나간 차트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차트를 정말 그 정밀하게 좀 데이터, 통계와 이런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첫 번째로 높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데이나 스캘핑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지나간 차트 의미 없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데이 매매 하시는 분들도 차트를 거의 대다수 참고는 하거든요.
과거의 끼 같은 거 당연히 차트 보고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종목 처음 내가 그냥 과거 종목 뭐 상한가를 가는지 얘가 뭐 10% 20%를 쏘는지 아니면 무조건 윗꼬리 달고 밀리는지 그거는 결국 과거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차트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주식에서 어느 정도 패턴은 좀 돌고 돈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 복귀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뭐 작년에도 20% 정도 하라 이런 거를 좀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는 이게 그냥 우습게 볼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항상 요 주변에서 뭐 돌리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요 구간에서부터는 전저점 위타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됐든 일단 좀 하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게 진짜 힘들었을 10월달이에요. 특히 하락장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으셨거나 조금 별 생각 없이 안일하게 조금 맞이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10월달이 정말 괴로웠겠죠. 왜? 9월달의 하락은 이거 왜 좀 밀리지? 좀 돌려줄 법한데 하면서 하다가 와 이거 좀 많이 밀렸다 하는데 여기서 사실 뭐 그 하락에 대해서 준비 안 해두셨던 분들이 이미 비중을 여기서 어느 정도 다 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풀 비중 상태에서 10%가 더 밀리니까 이제 거기선 이제 죽을 맛이죠. 날마다 반대 매매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근데 그 공포를 돌리는데 딱 필요한 일자가 3일이었습니다. 3일이었어요. 한 달, 두 달 내내 고통스럽고 으아 죽겠다 비명도 이제 안 나와. 시장 참여자들 유동성만 보더라도 저번 10월 진짜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5조가 깨졌어요. 4.7조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려놓는데 딱 3일입니다. 딱 3일. 한 달을 돌려놓는데 한 달이 3일 만에 복구됐어요. 3일. 이런 거를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하락이라는 게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반대로 이 3일이라는 게 엄청난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죠. 왜? 회전율 측면에서 일주일, 1, 2주 만에 지수 14%. 자, 그리고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렸던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수 하락에 대해서 원래 이제 영상에서 좀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몇 개 있었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AI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개별주들 뭐 좀 따로 있고 한데 제가 일반 영상 관심탐해서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수랑 같이 엮일 수밖에 없다. 지수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수가 언제 돌릴지 모르지만 돌린다면은 무조건 엮을 수밖에 없는 테마군. 거기서 가장 설명드렸던 게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그리고 이거는 뒤에도 나중에도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도 2차전지가 무조건 엮인다. 이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강했던 거. 2차전지를 제가 좀 강조 드리면서 제가 차트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좀 그어놓는 건 좀 적어요. 종목군들이.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만원 단위 80만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매수하면은 손해보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뒤에도 종목들이 내려올 때도 움직임이 꽤 괜찮았죠. 기본적으로 타점에서 막 5%, 7%, 10% 이런 움직임을 주면서 오늘까지 해서 그냥 바로 이 에코프로랑 뭐 이쪽 시리즈는 여기서 그냥 뭐 30% 뽑아내기도 했어요. 엄청 짧은 시간 내에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좀 뭐 좀 잘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이 상한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30% 20% 수익이라는 게 얻어 걸릴 때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얻어 걸리는 게 실력이거든요. 얻어 걸릴 확률을 높여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군에 뿌렸을 때 얻어 걸릴 확률이 높을까? 내가 무언가 그냥 잡초 뭐 이렇게 산삼을 좀 캐려고 해요. 산삼을 캐고 싶어. 근데 그 산삼을 뭐 바닷가 가가지고 막 그 모래사장 뒤지면은 산삼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산삼을 내가 얻어 걸리려면은 뽑아봤더니 산삼이려면은 최소한 산삼이 좀 많이 나왔던 신만이 분들한테 뭐 여쭤봐가지고 산삼 최근에 채취했던 그런 산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겠죠. 그런 곳에 가가지고 채취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뜬금없는 바닷가 가가지고 산삼 나와라 하면은 말 그대로 산에서 나는 삼이잖아요. 근데 바닷가, 모래사장 이런 곳을 백날 판다고 산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최소한 최근에 산삼이 어디서 좀 발견됐는지 10만이 분들이 뭐 당연히 알려주진 않겠지만 최소한 어디쯤 산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산삼이 있을 확률이 바닷가보다 훨씬 높겠죠. 주식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얻어 걸린 종목일까요?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대놓고서 이거는 지수랑 같이 무조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는 이렇게 좀 10만원 단위로 갖다 일부러 좀 그어놨었는데 이게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왜? 강조를 했었잖아요. 지수를 돌리려면은 무조건 2차전지는 엮일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이랑 AI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종목들을 한번 둘러봅시다. 지금 뭐 2차전지는 두말할 필요 없죠. 오늘 그냥 뭐 상한가, 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얻어 걸린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부분은 얻어 걸린 거죠. 제가 공매도 금지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더라도 지수를 돌리는 데는 얘네는 이런 상한가는 아니어도 10%, 5%, 10% 이런 식으로 뒤에 움직이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얻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터라는 거죠. 왜? 지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얘네가 결국 움직여야 돼요. 얘네가 오늘 상한가 한 게 공매도 금지 그 수에 맞아요.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이제 투심이 쏠린 건데, 뭐가 됐든 지수를 돌리려고 했다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무조건 여기는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이슈가 오늘 뭐 붙어서 상한가를 보낸 거지만 이슈가 없었더라도 지수를 어느 정도 저점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저번 주에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게 한 2천억, 3천억 정도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서 이제 좀 저점을 형성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11월 2일 날이 아니라 뭐 좀 급락, 이런 지수 급락 구간 뭐 10월 이때쯤 여기서 저점 만들려면은 차트에서는 하락폭이 좀 채워졌다. 차트에서는 하락폭이 20%가 채워졌어. 대신에 이 하락폭에서 뭐 작년 봤더니 조금 더 밀리면 25%까지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분명한 건 낙폭 과대 구간, 그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저점을 좀 만들어 주려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금액이 좀 베이스 2천억, 3천억 정도는 좀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2천억이 저번 주 11월 2일 목요일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말 껴서 이렇게 됐죠.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외국인이 저점 만들고 2, 3천억 들어오면 거기 주변에서 좀 저점 만들어 주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들어오고 하루 있다가 주말 껴서 그 다음에 시원한 상승. 이거에 대해서 얻어 걸렸다. 뭐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자신만의 포인트를 좀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 오르고 나서 이거 2천억, 3천억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전 하락했을 때 차트랑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수급 같은 거, 그리고 과거 경험이죠.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수 저점을 좀 만들어 주려면은 외국인들이 결국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금액상 한 2, 3천억은 좀 들어와야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서부터는 최소한 뭐 횡보든 아니면 좀 상승이든, 저는 사실 좀 여기서 이런 흐름을 생각했거든요. 우상향을 생각했거든요. 좀 천천히. 근데 이제 주말 끼고 공매도 그게 나오니까 뉴스 탁 투심을 확 불붙여버린 거죠. 어차피 이 주변에서는 좀 돌려줬을 거예요. 돌려주려는 움직임이었고 외국인도 들어왔는데, 즉 어차피 갈 길이었는데 갑자기 점프대가 생긴 거죠. 이 뉴스가 없었다면 그래도 좀 천천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프대, 공매도 금지라는 시장의 투심, 개인 참여자들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점프대를 탁 하고 재료가 마련되면서 사람들이 야 뭔지 몰라도 지금 점프해야 돼. 그러면서 외국인도 오늘 코스닥 4천억, 4,700억, 코스피 7천억, 2천억, 뭐 기간은 원래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코스피도 근데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슬쩍슬쩍 간 보고 있었잖아요. 즉 이런 걸 베이스로 갖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날 잡고 조만간 판을 만들겠구나 싶었는데 재료가 갑자기 주말에 나오면서 더 빠르게 온 거죠. 즉 기간의 차이지 어차피 이런 움직임이 나오긴 나왔을 겁니다. 대신에 이게 한 1주, 2주 좀 걸쳐서 나오냐,
아니면 이번에 제로처럼 투심 확 돌려줄 만한 재료를 동반해서 팍 하고 한 번에 튀냐. 이 차인데 제로가 등장하면서 팍 하고 튀었을 뿐이죠. 그런 얻어 걸릴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낙폭에서는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시리즈도 그렇고 에코프로 시리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AI는 뭐 위에 솔트룩스, 얘네들 지금 이 낙폭 구간에서 순식간에 30%잖아요 1주 만에 30%입니다 지금. 대체적인 종목들이 20% 30%예요 뭐 의료 AI도 요것도 30%대가 나왔고, 얘는 뷰노는 좀 더 강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저는 뭐 레인보우를 좀 강조를 드리긴 했었는데, 레인보우도 30%, 뭐 SPG 이런 것들 다 20, 30%예요 지금 움직임. 이게 지나고 나서 봤으면 아 그때 살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경험, 낙폭 구간, 그런 곳들에서 할 때는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물론 이게 뭐 불비중으로 왔다 해가지고 오늘 뭐 다 맛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 내려올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하락장은 개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정말 간단한 거는 개인들이 죽어나가다가 이제 비명도 안 지르기 시작할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은 수익 내는 게 상당히 쉬워요. 내려오는데 한 달 동안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숨만 쉬다가 3일 만에 팍 돌려놓잖아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와 계좌 열기도 싫죠. 보기도 싫은데 막 해가지고 뭐 날마다 조금 올랐나 싶은데 더 밀려있고 저점 또 깨고, 돌리나 싶었는데 또 저점 깨고,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러냐. 근데 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두 달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사실상 상승을 지금 반년을 넘게 했는데, 상승장에서는 룰루랄라 반년 넘게 신나게 매매했는데, 이 한 달, 두 달 만에 벌어놓은 거 다 까먹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구간은 항상 개인들이 죽어나가는, 말랐잖아요 투심이. 근데 그런 곳에서 분할 매수 슬쩍슬쩍 하면은 이런 또 즐거운, 엄청 회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하락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락은 무조건 와요. 이 부분. 그래가지고 요번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들이 좀 좋을지.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눌림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은 2차 전지를 빼놓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왜? 지수가 낙폭 구간이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돌발 악재, 진짜 세계대전급의 악재가 아니면 이제 진짜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서 어정쩡한 악재로는 진짜 여기서 또 막 다시 막 20, 30% 밀고 그러기는 쉽진 않거든요. 이미 많이 밀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악재도 높은 곳에서 붙는 악재랑 밀려있는 자리에서 붙는 악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높은 곳에서 붙는 악재는 그만큼 올라온 구간이 많기 때문에 내려갈 구간도 많거든요. 하지만 밀려있는 구간에서 악재는 그 악재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팔 사람은 많이 팔았어. 이미 손절칠 사람들 쳤고, 대신에 이제 매수세는 없겠죠. 매수세는 새로 들어오긴 쉽지 않아. 하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극단적이야. 어차피 고점에서 물려서 손절 못 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2% 밀리나 5% 밀리나 3% 올라오나 본절이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시장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결국 돌려줄 거면은 2차 전지는 무조건 엮여야 되지 않나. 왜? 이번 지수 왜곡을 만들어냈던 게 2차 전지이고, 이번에 하락을 만들어냈던 것 중에 가장 메인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를 돌릴 거면 2차 전지를 또 올려놨어야 돼요. 2차 전지랑 반도체 관심 테마에서 계속 이거 강조를 했잖아요. 지수 돌림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못을 박아놨었죠. 지수 돌리려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 필요해. 근데 이번에 공매도수의 이야기 나와? 그러면은 공매도 영향을 좀 더 2차 전지가 훨씬 많이 밀렸거든요. 2차 전지가. 코스피 같은 경우엔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지수 대비해서 엄청 견고해요. 9월, 10월 하락장이었잖아요. 얘네 움직임 보세요. 10% 밀렸지만 지수가 10% 넘게 밀렸는데, 밀렸지만 돌려놓고 밀렸지만 돌려놓는 이런 움직임이었잖아요. 하이닉스는
여기서 뭐 고점 갱신을 하고 있었고 10월 달에. 즉 지수랑 완전 따로 놀던 애들이죠.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공매도를 막 크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 없겠죠. 차트가 표시 대충 각이 나오니까. 근데 2차 전지는 그 2달 동안 고스란히 지금 50%, 50%, 40% 이런 식으로 밀려있는 종목이 쌓이고 쌓여있죠. 그런데 거기서 공매도 금지. 자연스럽게 이쪽에 매수세가 좀 쏠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수를 돌려주는데 어차피 여기 엮일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시리즈는 최근에 좀 더 부각이 됐던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2차 전지뿐이 아니라 또 지수 언젠가 또 밀릴 거예요. 뭐 내년 초든 뭐 중반이든 뭐 경기 침체 이슈든 아니면 또 그때 가서 그 시황에 맞춰서 지수를 하락시키든 언젠가는 또 하락이 붙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시장에서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수를 견인해준 업종, 테마, 그리고 그런 애들이 지수 돌릴 때 똑같이 좋게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거 눌림 매매에서 엄청 중요한 팁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눌림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은 이런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이쪽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하다 보면은 뭐 세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진짜 다양해요. 하지만 결국에 지수 돌리면 얘네들이 우선이거든요. 지금 지수 돌리려면 돌린다면은 어차피 얘네들을 중심으로 메인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장 투심 돌려놓고 그 다음에 뭐 좀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든, 이제는 그거 나뉘겠죠.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든 아니면 있던 테마에서 뭐 뉴스 붙이면서 움직이든 일단은 투심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시장은. 근데 오늘 일단 투심을 좀 시원하게 돌려놨는데 요거 지수가 오늘 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여기 매수세도 그렇고 외인 이런 매수세에다가 뭐 오늘 흐름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그 다음에 당일주의 같은 것도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얘네는 오늘도 그냥 날 잡고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기도 했어요. 계속 좀 쭉쭉 힘을 주는 이런 움직임들 엮이면서, 그래가지고 요게 또 나중에도 주식시장은 또 반복이 됩니다. 어차피 또 지수 막 상승하고 하면은 그 상승시켰던 업종들 하락해서 또 뒤에 돌릴 때는 걔네들이 우선적으로 좀 반응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매도 금지 확정이 나고 지수 한 달, 2달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요것도 진짜 한두 달 만에 또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숨 돌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매매 잘하신 분들은 지금 또 엄청 신나는, 거의 1년 농사를 요 며칠 만에 또 마무리를 지으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사실상 1년 농사를 이런 또 장에서 기회란 말이에요. 항상 하락은 결국에는 기회가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정확히 말하면 그 하락에 대해서 매매 기준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매매 기준을 어디쯤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어떤 업종들을 분산이라던가 어디서부터 좀 잡아 나가야 될지. 왜? 여기도 결국 이렇게 봤을 때 떨어지는 칼날인 것 같거든요. 막 전저점 깨고 하면은 와 하면서 나 여기서부터 잡으면은 사실 내가 비중이 풀리면은 의미가 없죠. 그런 하락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하면은 좋을지,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씩은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숨을 돌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최근 2달 9월 10월 복귀 꼭 하세요. 꼭. 하락장이 경험치는 가장 얻기 좋습니다. 상승장은 사실 시장이 주는 그런 혜택 같은 느낌이고, 결국에 살아남는 거, 생존이랑 주식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냐 마냐 이거에 엮이는 거는 하락장이거든요. 하락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갖다 대응을 했거나 미리 준비를 해뒀거나, 아니면은 하락장 진입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뭐 비중이 좀 과했는데 자를 거 자르고 밑에서 좀 잡는다거나 어떤 종목들을 공략한다거나, 거기서 이제 갈리거든요. 상승장은 웬만한 종목 들고 있으면 좀 수익 내기 쉽잖아요. 결국에 갈리는 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좀 와 근데 7% 상승 요 7% 상승에 대해서 뭐 그냥 개인적인 좀 코멘트 하나 좀 남기면은 일단은 이게 그냥 당장 내일 꺾이고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엄청 좀 과한 상승이라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과한 상승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게 며칠은 조금 뭐 하루 이틀은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2달 내내 힘들었었고 2달 내내 밀리다가 좀 돌려놓는 그 다음에 이 7%가 한 3% 2%가 아니라 7%좀 엄청 강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외국인 매수세도 오늘도 일단 쉬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양매수 3일입니다. 외국인 뭐 7천억 들어왔고 코스닥도 4,700억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만에 그냥 내일 뭐 바로 뭐 갭을 좀 많이 띄우고 뭐 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 붙은 투심에 대해서 뭐 그래도 좀 며칠은 이용해 먹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850 뭐 장기 2평 요런 움직임 구간까지는 좀 보면서 그래도 당일 추이는 꼭 같이 묶어봐야겠죠. 오늘도 당일 추이를 통해서 좀 길게 볼 수 있었던 포인트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지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다들 좀 계좌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들 이제 좀 한숨 많이 돌리셨길 한숨 돌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시장은. 자 그래가지고 다들 항상 주식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